네, 후광통의 시행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중국 본토 A 주식을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됐죠. 과연 중국 증시의 전망과 그리고 과연 본토 A 주식 가운데 투자할 만한 기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가 월요일마다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열전상하이 시간 오늘도 마찬가지로 유한타증권 이충원 연구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요즘에 굉장히 바쁘게 돌아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쪽 저쪽에. 예, 여러 방송 좀 출연을 하면서 네. 후광통에 대해서 좀 많이 시청자분께 안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중국 증시가 어떻게 흘렀는지 정리해 주시죠. 예, 지난주 네. 상해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지난주 상해 증시는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를 이어가면서 3,000포인트를 넘어서 3,100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간에 있었던 좀 중요한 이슈들 한 번씩 점검을 해보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지난주에는 12월 그 제조업 PMI 예비치가 발표가 됐었고 그리고 11월 신규 주택 가격이 발표가 됐었죠. 그 화면 살펴를 보면은 12월 그 제조업 PMI 지표 같은 경우에는 50을 하회했습니다. 49.5를 기록을 했는데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전월 그리고 예상치를 좀 하회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PMI 지표 같은 경우에는 50을 기준으로 경기 확장과 경기 축소를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번 50을 하회를 하면서 약간 좀 경기 축소에 대한 어떤 약간 좀 그 우려감이 좀 가중이 됐었고 그리고 또 이어서 11월 신규 주택 가격이 발표가 됐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약 3.7%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지금 3개월 연속 해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하락하는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뭐 PMI 지수나 아니면 신규 주택 가격 지수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냐고 하면은 중국 정부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결국은 쓸 수밖에 없다. 연말 아니면은 뭐 내년 초에 쓸 수밖에 없다는 어떤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거래량이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따라서 금융주들이 많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증권업이 다시 좀 재도약하는 모습이 있었고 하지만 좀 부동산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보리 부동산 같은 부동산 관련주들은 조금 소폭의 좀 조정 양상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도 지난주에 또 유심히 봤던 게 그 유가 하락에 따른 관련 주식들의 움직임이었는데 네. 다들 아시겠지만 유가가 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지금 현재 60달러 그 밑을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정유업체나 에너지 업체들의 조금 부담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항공이나 운수 관련 업체들은 어떤 비용 절감 효과에 따른 어떤 이익 개선세가 기대된다는 어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국 국제항공이나 남방항공, 동방항공 같은 항공 운수들이 조금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리고 지난주 종목적으로 가장 큰 이슈를 보였던 거는 그 전기 자동차 업체 비아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한번 차트를 보여드리겠는데 비아적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장중 한대 47%가 넘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각종 루머가 나오면서 장중 거의 한 47% 정도 하락을 했다가 종가에는 약 마이너스 27% 정도를 마감을 해서 수많은 이슈가 있었었는데 관련된 이슈랑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최근에 루블화가 좀 폭락을 하면서 러시아 관련 매출과 어떤 관련된 계약이 있는데 약간 환차손이 좀 크게 발생을 했다. 그리고 전기차가 생각만큼 정부의 지원이 있었지만은 많이 팔리지 않고 지방 정부들이 재정이 좀 축소가 되면서 전기차 구매를 좀 줄일 것이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또 워렌 버핏 같은 어떤 좀 세계적인 투자들이 지분도 동시에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악재가 종합이 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고 장이 끝나고 비아적 쪽에서는 일단은 현재 지금 시점에서 비아적이 러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매출은 한 1%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어떤 손실이 지금 시장에 나온 것처럼 큰 편은 아니다. 그렇게 외환 손실을 본 상황은 아니고 네.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꾸준히 판매율을 올리고 있고 성장률 둔화나 아니면 비용 절감 효과가 이루지 못해서 지금 계속 수익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는 네. 아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워렌 버핏 같은 어떤 세계 대규모 투자자들이 지분을 매도하고 있다는 어떤 정확한 근거나 이런 소식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다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중요하게 홍콩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지금 후광통에서도 강구통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가 없기 때문에 네. 주식 같은 경우 하루에 100% 이상도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30%, 40% 이렇게 47% 이렇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강구통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호가 범위를 조금 많이 유의를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급락했던 기업 한 가지 들어봤습니다. 비아적. 지난주 비아적의 이 주가 움직임이 좀 비관적이었네요. 그렇다면 반대로 지난주에 좀 좋았던 종목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었습니까? 지난주 좀 좋은 움직임을 보였던 거는 뭐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이슈가 복합되다 보니까 좀 급등락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쨌든 증권업종은 좀 여전히 우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난주에 좀 특징적이었던 거는 좀 방산업체 그리고 유가 관련된 업체 그리고 건설 최근에 가장 좀 많이 좀 우수한 모습을 보이는 게 중국 철도건설이나 뭐 제진철도 아니면 중국 건축 같은 어떤 그 사회 인프라 관련된 업종들하고 네. 또 방산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내드릴 업체는 조선업의 좀 주요 업은 조선업이지만은 방산 관련해서 메리트를 갖고 있는 중국 조선중공업이라는 업체와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은 중국 건축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조선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명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 우리나라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업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최대 그 양대 중국에 있는 크게 있는 조선업 중에서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큰 업체이고 뭐 조선 엔진 부품 및 보조기관 이런 것을 좀 제조 설계해서 판매하는 조선 업체라고 할 수 있는데 조선업으로만 본다면 뭐 현재 뭐 BDI 지수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뭐 2014년 뭐 전 세계적인 수주 잔고나 뭐 인도량 같은 경우를 봐도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고 좀 네. 안정화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조선업이나 해운업이 좀 베스트한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중공업이 지속적으로 주가가 아웃퍼폼하고 있는 모습은 저가 수주 때문에 좀 대우조선해양이나 우리나라 조선업 같은 경우는 수익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지를 못하는데 네. 중국 조선중공업 같은 업체는 지금 그 경제 위기 이전 수준으로 지금 다시 좀 급격하게 수익성이 올라오고 있고 가장 특징적인 좀 아까 방산과 관련해서 보셔야 될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의 매출액의 50% 정도는 비조선 부분입니다. 네. 약간 좀 방산이나 좀 관련된 조선 이외의 부분에서 지금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최근 그 시진핑 주석이 그 군사력 관련해가지고 네. 군사 공작 회의를 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이후에 어떤 뭐 군사력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언급한 적은 이번이 처음인데 네. 이번 회의에서 그 시진핑 주석이 말한 건 그 어떤 군대 그 설비를 현대화해서 직접적으로 전투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과 발전을 아끼지 말라 이런 것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뭐 당연히 미국과의 어떤 군사 경쟁 구도도 있지만은 네. 최근에 뭐 중국은 영유권 관련해서 좀 분쟁이 많죠. 네. 뭐 그런 큰 뉘앙스에서 봤을 때는 군사력을 좀 강화를 통해서 좀 미국과의 어떤 그런 군사 경쟁력의 우위를 좀 보하고 영유권 그 관련돼서도 어떤 메리트를 좀 갖고자 하는 어떤 뉘앙스를 보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시진핑 주석의 그 언급처럼 중국은 지속적으로 군수 산업에 대해서 정부 예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몇 년도 동안 계속 10%가 넘는 어떤 예산안을 집행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발언에 더해져서 군사 관련해서 어떤 그 예산 집행이 더욱더 많이 늘어날 거고 관련된 업체인 중국 조선중공업이 큰 폭의 메리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해운업이 약간 지금 좀 꺾이는 모습이었다가 중국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조선중공업 다시 실적이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건 좀 재무제표 한번 마지막에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시면은 2011년에서 2012년, 2014년으로 넘어가면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빠르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뭐 2007년, 2008년도에 수주량이 피크를 찍고 그에 후행하는 인도량 같은 경우도 다시 후행적으로 감소를 하다 보니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중국 조선업의 약점이라고 하면 한국에 비해서 뭐 기술력이 떨어진다 네. 이런 뭐 그래서 뭐 저가 수준밖에 못한다 약간 이런 그런 특징이 있는데 중국 조선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의 양대 산맥답게 기술력 또한 뛰어난 면모가 있어서 저가 수지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해양 플랜트 쪽에도 좀 매출 비중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수산업 관련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2014년, 2015년을 살펴보시면 지속적으로 다시 2011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뭐 PER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기기업이나 조선업이 중국 그 네. 상해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밸류에이션이 매우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타 업종 대비 밸류에이션적인 약간 리스크는 있기 때문에 그 업종을 보지 마시고 약간 이런
섹터 같은 경우는 그 개별 종목의 경제적 혜자를 좀 보시면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중국 조선중공업 굉장히 기대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 조선업을 뿐만 아니라 방위산업까지 영위를 하고 있는데 게다가 최근 중국 정부에서는 국방비를 계속해서 늘리고자 하면서 이에 따른 수혜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국 조선중공업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과 직접 비교를 해보는 시간도 준비하셨죠? 예.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기업이랑 비교를 한다면 대우조선 해양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중국 조선중공업이 좀 더 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좀 주목하셔야 될 점은 매출액과 순이익의 비중입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2014년 매출액 기준으로 했을 때 조선중공업보다 약 한 50% 정도 매출액이 많지만 순이익은 오히려 중국 조선중공업이 약 2배 정도 더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어떤 그 비용 절감 효과나 어떤 그 비용을 컨트롤하면서 그 전체 매출액에서 순이익을 뽑아내는 능력이 중국 조선중공업이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2014년 데이터를 보면 알 수가 있고 또 2014년 성장률 역시 중요한데 2014년 매출액 성장률 역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5.2%로 좀 예상이 되는 반면에 중국 조선중공업 같은 경우는 약 16.4%의 좀 큰 폭의 그 매출액 성장률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뭐 조선업에서의 강점, 매출액 성장성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방위산업, 군수산업에 따른 그 정부 정책 지원 이런 관련된 큰 그림을 보신다면은 조선업임에도 불구하고 방산업주의 특징을 가진 중국 조선중공업을 한번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유한타증권 이충환 연구원과 함께 열전상하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앞서 이야기를 하셨던 게 좀 시간이 된다면 중국 건축과 함께 영희마트도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좀 시간이 모자랄 것 같고요. 뭐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종목들 저희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한타증권 이충환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소식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